안녕하세요. 좋은 겁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되놈. 되놈이라는 게 중국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사전적 단어입니다. 되놈.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수출 26%, 우리나라의 총 수출의 26%, 총 수입액의 24%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상품을 수출하면서 이제 덕도 받고 또 중국의 제품을 수입해서 중국의 업체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이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생필품 종합 매장입니다. 동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다이소의 제품 99%가 중국산입니다. 다이소의 국내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이소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 가격에, 중국에서 사는 가격에 이익도 얹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관리비도 얹고 또 그렇게 해서 총 매출이 1조가 됐는데 매출액의 40% 정도는 중국 기업에 지출하는 금액일 겁니다. 1조의 매출을 얹었으면 4천억 정도는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 4천억 원 정도가 미화로 환산하면 약 3억 6천만 불 정도가 됩니다. 모르면 몰라도 중국 기업의 1000개, 또 그 기업 하청 기업 2000개, 이렇게 해서 종업원 4만 명, 3000개 중국 기업의 종업원 4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중국 인구 20만 명을 다이소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이라는 게 이렇듯 파급 효과가 큽니다. 어느 무식한 내로남불당 국회의원이 무슨 국산 영화가 수출로 2천만 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2만 대를 팔아서 대당 1000달러 벌기가 벅차다던데,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 하나가 영화 몇 편보다도 못한 것 아니냐, 기가 막히는 말을 몇 년 전에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회사를 봤자 기껏해야 40여 개 회사 영화 하나 만드는데 종사하는 인원은 총 1000명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관람객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문화의 즐거움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원료, 부품, 생산, 판매, 수출, 애프터 서비스, 이런 모든 분야에서 현대차 하나로 먹고 사는 인구는 국내, 해외 합해서 500만 명은 좋게 됩니다. 여기서 버는 소득으로 우리가 영화도 보고 뮤지엄도 가고 오페라도 가는 겁니다. 무역은 이처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부당한 무역 규제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또 팔아먹기만 하고 사주지를 않는 것도 상대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수입 상품을 파는 비즈니스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 고용 효과가 크지도 않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팔면은 얼마 사람 고용 많이 안 해도 되죠. 만드는 것보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두뇌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그 차액을 넘겨 먹고 사는 게 한국 경제입니다. 우리에게 자원이 많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즉 짱구를 돌리지 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똑같은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원이 풍부했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악착같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 많은 자원과 원료를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 만든 물건도 중국에 되팔게 되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하며 잘 사는 게 좋은 국제관계입니다. 자그만 분야에서 티격태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노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쌍용 디젤 자동차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디젤차를 탈 당시에는 요소수를 넣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 요소수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요소는 바로 비료라는 생각에 제가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요소 비료는 입에 익었는데 요소수라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요소를 석탄에서 얻는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석탄이 공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연기가 요란하게 나는 그 돌덩이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유연탄,
또 굴뚝에 연기가 잘 보이지 않는 무연탄, 가루로 연탄을 만들어 쓰는 거죠. 모두 공기오염의 주범인 것은 맞습니다. 중국 각 가정에서 난방으로 쓰는 유연탄을 쓰는 겨울이면은 만주 쪽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에 오염된 공기가 우리를 죽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이 딴에는 대기오염을 줄인답시고 석탄을 덜 캐고 수입을 줄이다 보니까 요소 생산이 부족해지고 수출을 통제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개피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듯 돌고 돌고 또 도는 순환고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정부가 3년 전 일본과 맞짱 뜬답시고 감정적으로 조국의 조국이 그때 죽창가를 부르자고 그랬죠. 죽창가를 부를 때 일본이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의 수출을 까다롭게 하니까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머리 골빈 우리 정부가 이런 깨달음을 옳다 잘됐다. 이 기회에 소부장 독립을 하자.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의존하는 걸 줄이자 해서 소부장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애초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꺼내든 반일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도, 발전도, 완성도 없었던 겁니다. 중국이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는 중국의 요소수 원료 수출 기저로 전체 산업이 휘청대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자동차가 못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몸 혈관에 피가 안 돈다는 뜻입니다. 몸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피가 도는 시체 보셨습니까? 나라 경제도 똑같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에 봤지. 너희들 미국과 관계 알아서 해 할 겁니다. 자기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요소 생산, 수출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에게 매운맛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중국 매체가 이미 우리를 놀리는 기사를 줄줄이 써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중국이 우리에게 쓸 카드는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언제든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애먹이려고 한다면 카드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걸 놓고 중국은 높은 산이라고 했을 겁니다.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자원 개발 전략을 찬성했었습니다. 국내 땅속에 묻혀있는 몇 안 되는 자원도 개발 성공이 불투명한데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 땅속에 있는 자원 개발 성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발백중 성공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이명박이 밉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뇌물수사를 빡시게 했다고 그래서 노무현이 자살했다고 이명박 정부 정책을 모조리 무시하다 보니 중국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대놈을 믿느니 도적들을 믿으라는 옛 개성상인의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 머리가 모자라다 보니 아무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어도 나라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웃대가리가 머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만 애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